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사가 아는 사람, 검찰.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 네. 너무 믿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게 예를 들면 지금 뉴욕에서의 외교를 시장님께서는 실패로 보십니까? 성공으로 보십니까? 꼭 그걸 저한테 물어서 돼요? 우리가 국민이 다 아시겠죠? 이건 뭐 실패죠. 네. 그런데 바로 거기서도 그런 순진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자유를 가치로 연대하는 가치 동맹 정신으로 풀면 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가치가 같잖아요. 자유를 추구하는 가치가. 아, 그렇죠. 그래서 경제 안보 동맹, 가치 동맹 이걸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저절로 그런 것들이 다 풀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국내 그 요직의 인사에 있어서도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패밀리, 검찰 이렇게 하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바로 지금 시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계속 노출이 되는데 아무튼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 얘기를 너무 쉽게 보는 거죠. 아, 이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말씀드리지만은 경제, 네. 물가 오늘 환율이 1,400원 깼다니까요. 그게 이제 2008년 리만 브라더스발 금융 위기 때하고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네. 저하고 아는 후배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손님이 없대요. 그렇죠. 그리고 남대문은 의류, 네네. 동대문도 그러하겠지만은 지방 상인들이 올라와서 도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네네. 이럴 수 있냐? 진짜 손가락 자르고 싶다. 네네. 이런 얘기인데 오늘 드디어 1,400원이 깨졌으면은 나는 IMF 시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 정신 차려야죠. 빨리. 진짜 폴 크루그만 네. 교수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그런 분은 앞으로 2년이면은 경제가 좋아질 거다. 예측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예측 틀렸죠. 네. 지금 진짜 심각한 거예요. 네. 그 영빈관 신축 문제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바로 철회를 했다 하더라도 이 그 예산 그걸 보면 수혜자를 국민으로 했어요. 영빈관의 수혜자가 무슨 국민입니까? 크게 보면 국민이 되겠죠. 거기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실장님 품 안에 청와대 지금 있습니까? 그 뭐 정치적 수사인데 어떻게 됐든 그것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문제니까 한번 해봐야 된다. 이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그 정책을 세우거나 아젠다를 제시할 때 국민을 너무 팔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국민이 청와대 돌려달라는 얘기 해본 적이 정치인들이 다 그러죠. 저부터 아유,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 뭐 국민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근데 그건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하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요즘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우리 정치권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싸우지 말자 했는데 해서 사실 어제 그제 뭐 저는 거의 방송을 출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오마이 TV도 펑크 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야 환율이 1,400대를 때려버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간담회로 우리는 약식회담으로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또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48초간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우리 방송하러 들어오니까 속보로 인플레 감축법 얘기는 했다. 그러면 그것은 얘기했으면은 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주냐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내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아 11월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절대 양보 안 하죠. 네, 그래서 하는데 네, 참 재밌는 게 일본 기시다 총리도 29%로 지지도가 떨어졌더라니까요. 우리 대통령이 좀 높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지지도가 낮은 네. 한일 정상들이 만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두 분이 합쳐놓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도 괜찮겠죠. 정상. 네. 그런데 시장님께서 대통령이 나가 계실 때 밖에서 외교 활동을 하실 때 우리 국내에서는 정말 힘을 몰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나가실 때마다 국민의힘당 내에서 갈등이 더 증폭됩니다. 아 이준석 전 대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예. 오히려 그 이준석 대표가 도사 아닙니까? 그 어떻게 돼갑니까? 그 이제 도사인지 스승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집도 지금 뭐 인용이 되는 날에는 쑥대밭 되는 거죠. 그 정진석 대 비대위원장도 이제 다시 물러나야 되고요. 물러나면은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직무대리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직무대행. 그러니까 네. 원내 대표 겸 당 대표 대행. 대행. 아 그래가지고 전당대회에서 하면 되는 거죠. 아까운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만 또 한번 흔들림을 당하는데 그래도 제가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국회 부의장은 사퇴 안 했더라고요. 네. 지금 배수진을 쳐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국회 부의장이라도 하겠다. 그렇죠. 인용이 되면 이제 국회 부의장으로 이제 돌아가셔야죠. 그대로 하셔야죠. 그렇죠. 인용이 된다면. 인용이 되면은 인용이 된다면. 그런데 현재 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부터 유엔 총회 연설까지 계속 자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그 윤리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하고 문자 메시지 나눈 게 또 들켰잖아요. 네, 들켰죠. 그거를 노컷뉴스 기자가 보도를 했거든요. CBS. 그래서 법적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자들 풀단이 있잖아요. 카메라 풀단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노컷뉴스가 찍지도 않았어요. 예. 다른 언론사 기자가 찍어가지고 풀단이니까 공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헛다리 짚고 노컷뉴스 기자를 고발하겠다 찍어가지고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아니 그 이건 날짜가 자유가 아니잖아요. 8월 달인데 지금 현재 네네.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유상범 윤리위원하고 나눈 문자로 착각하게끔 보도했다라고 하는데 그 인터넷 기사라는 게 갈수록 이렇게 수정을 해가면서 정상을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됐든 네네. 비대위원장이건 아니건 네네. 국회 부의장 네. 윤핵관의 총사령관이 네. 유상범 윤리위원한테 그러한 것을 나눈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물론이죠. 자기들의 원죄를 내 탓이오라고 생각하지 아, 않고 그게 윤리위원회는 독립돼 있다고 하잖아요. 언론들한테 각성하라. 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뉴스타파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네. 관련해서 주가 법정, 예, 그거 녹취록을 보도했단 말이죠. 엄중하게 법률적으로 하겠다고 경고를 했어요. 이게 그건- 언론의 자유, 아니, 표현의 그 자유를 엄중하게 법률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법률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 명백하게 들어보니까 주가 뉴스타파- 조작인데 뭐.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라고 아, 저도 우리 그거 오마이뉴스가 유명하잖아요. 보도를 했는데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오히려 고발하기를 바라더라고요. 아니 글쎄, 네. 그건 뭐 우리 성경원 씨가 잘 못하는 거야. 아, 지금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네. 김건희 여사를 주가 조작했으니까 하겠다 이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아 그렇게 돼야지. 근데- 보도한 예, 아니 예, 뉴스타파에서 그 녹취록을 제작했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법정에 나온 것을 네, 입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도한 것을
그러니까 제가 자꾸 사용하지만은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돼요. 왜 이재명 가족한테는 그렇게 표독스럽게 하면서 네. 김건희 여사 어머님 여기는 그렇게 자비를 베푸냐고요. 이게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건 당나라 보입니까? 아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 네.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는 자유입니다. 제가요 네. 김대중 대통령 때 온라비가 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억울해요. 아이 저 밝혀진 건 저기 앙드레 김 본명밖에 안 밝혀졌어요. 아, 그렇죠. 네. 김봉남. 그런데 결국 1,200~1,300만 원짜리 중고 네네. 밍크 해프코트가 돌고 돌아서 주인한테 갔어요. 네네. 결과는 그렇지만은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러시아의 대통령께서 계시는데 제가 문체부 장관 때예요. 저한테 전화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언론이 마녀사냥으로 네. 우리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느냐. 이걸 좀 설명을 잘해라. 아무리 설명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대 그래도 언론을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서울공항에 딱 도착하셔가지고 도착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온라비는 진실이 아니다. 아. 언론이 이렇게 마녀사냥해서 할 수 있느냐 하고 언론을 세게 비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언론들이 얼마나 들고 일어났든지 사과한 적이 있어요. 네네. 제가 보면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언론의 자유부터 시작하잖아요. 네네. 언론한테 그렇게 비난하고 핍박하는 정권이 정치인이 권력이 살아남은 적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미 그 탐사보도 기자들이 경찰 수사를 많이 받고 불송치하고 불기소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네. 이미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보도한 탐사보도 기자들 이미 다 경찰 수사 받고 혐의 없음으로 다 되고 다 그랬는데. 저도 네. 대북송금 특검 이래 네네. 15년간 검찰 조사를 받고 15년 재판을 받았지만 다 살아왔어요. 네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에 4건, 경찰에 한 6건 있던 게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국정원 고발 사건만 하나 남았네요. 근데 지금 안보라인에 계셨던 분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벌써 이틀째 조사를 받았다는데. 예. 그분들 다 수사하는데 다 조사하는데 시장님 성함은 이제 없더라고요. 그건 동해 그 성북 어부 문제고 16명 예, 살인하고 저는 서해 그거. 네네. 해수부 공무원 문제인데 또 YTN 어제 보도를 보니까는 저는 좀 소환이 늦어질 것 같다.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나올 그렇지만 때까지. 예, 그렇지만은 네. 그가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게 뭐 또 기소를 하면은 네. 변호사비 돈 들고 재판 받으러 다니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려면 몇 년 가는 거 아니에요? 출연료 많이 드려야 되는데. 아 그렇지만은 네. 탄압 받으면은 승리하면 성장합니다. 네.